안녕하세요. 오버물한복독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매파로 돌아선 연준, 그게 불편한 트럼프, 한국만 새우등 터진다. 아마 이 말은 2025년도를 뜨겁게 달굴 키워드가 될 가능성 아주 높습니다. 연준은 이제 매파로 돌아섰다. 말은 역시 금리 인하를 아주 매파적으로 했기 때문에 발톱을 아주 날카롭게 세우고 있죠. 내년 4번의 기준금리 인하를 2번으로 단축을 하게 됐고요. 이건 결국 기준금리를 동결하거나 오히려 역으로 가서 올릴 수도 있다는 신호를 보낸 건데, 이게 트럼프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1월 20일 날 공식적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달러의 어떤 유동성 확대를 들고 나올 건데, 당연히 금리가 떨어져야지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정책을 좀 유연하게 펼쳐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연준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엇갈리는 지금 행보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 부분 좀 걸림돌이 될 가능성 아주 높겠고요. 이러다 보니까 한국은 새우등 터질 수밖에 없는 거죠. 금리 부분에서 상당 부분 압박을 받을 가능성 높고, 트럼프의 어떤 보호무역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경제 전반에 빨간불이 켜질 가능성 높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 장기 금리, 특히 미국의 국채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달 초 연 4.1%였던 미국 10년 만기 채권 금리가 4.6%까지 올라섰죠. 이런 이유의 기저에는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파월의 매파적 금리 인하의 어떤 영향력이 충분히 국채 금리 시장을 좀 달궜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러나 과연 미국이 2번의 기준금리 인하로 그칠 것인가? 시장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 경기 침체, 이거 무시 못하거든요. 미국이 나올 호황이 되지 못한다는 건 주변 국가 역시도 어떤 경제 성장률이 어떤 디딤돌을 확실하게 밟고 올라서야지 동시다발적인 어떤 성장이 미국을 더욱더 호황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견인력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나홀로 독야청청할 수 없는 그런 경제 환경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도 아마 역시 4번 정도의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미국의 시중은행들도 미 연준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준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를 하고 있고요. 스트레스 테스트 투명성 부족하다,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면서 연준 상대로 법적인 어떤 소송 절차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유는 역시 미 연준이 기존 은행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할 때 좀 불투명하다. 상당 부분 좀 베일에 가려진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연례 스트레스 테스트 투명성이 부족하다면서 연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했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JP모건, 골드만삭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단체들은 이 같은 문제로 인해서 미국 내 금융 서비스 비용이 상당 부분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불만을 토로할 정도인데, 이렇게 되면 트럼프와 미국 시중은행이 미 연준을 계속적으로 동서남북으로 압박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매파적 금리 인하 스탠스는 바뀔 것 같아요. 지난번 점도표 발표했을 때도 어마무시하게 금리 인하 많이 내릴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또 확 돌변했지 않습니까? 2025년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이런 어떤 이유 때문에 파월이 더욱더 강성으로 비춰지는 어떤 부분, 가상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을 했죠. 비트코인 우리는 절대 소유 못해. 니네들이나 비트코인 사든지 말든지 해. 와, 이런 어떤 충격적 발언 때문에 10만 달러 선 비트코인이 후퇴할 정도로 출렁거리기도 했는데, 가상화폐 보유하지 못하겠다라는 파월 이 발언, 트럼프 정책하고도 완전히 지금 반대되는 그런 어떤 발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리플 같은 알트코인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RLUSD 12월 17일 날 출시를 했죠. 비트코인 외의 코인들을 알트코인이라 부르는데, 이 알트코인들의 거의 대장주로 불리는 리플이 치고 나가는 또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파월의 어떤 가상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이 견해와는 달리 비트코인 시장과 알트코인 시장 2025년도에는 거의 활화산이 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 올해 가상자산 시장 최대 이슈는 바로 비트코인이 1억을 돌파했다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비트코인이, 가상화폐가, 암호화폐가 어떻게 1억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로 승인이 됐습니다. 이제 현물 자산 가치로 지금 인정받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와 있고, 리플 역시도 시가총액 3위 탈환하고 스테이블 코인으로서 또 발행 또 권리도 가지면서 상당 부분 코인 시장은 엄청난
업앤다운을 거치면서 2025년은 확실한 어떤 공고한 위치를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죠. 더구나 트럼프는 뭐 전략 자산으로 비트코인 비축하겠다라는 어떤 구상까지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의 차남 역시도 상당 부분 뭐 비트코인의 행사 때마다 뭐 쫓아다닐 정도로 엄청난 뭐 지금 비트코인 홍보대사 역할을 할 정도로 국가 전략 자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큰 손 벌려서 비트코인을 매집을 하게 되면 당연히 뭐 알트코인 시장 올라가게 되겠고요. 기존에 1억 하던 비트코인은 아마 내년도에 2억에서 3억까지 갈 가능성 높고, 알트코인 역시도 지금 뭐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지만 이게 2025년 되면 상당 부분 이런 상승 기류를 타고 상당 부분 가치가 들어 올려질 가능성 굉장히 높겠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역시도 뭐 연말에 좀 떨어져 있는 분위기 있는데 2025년 1월 중순쯤 되면 상당 부분 상승 압력 받아낼 것 같고요. 리플 역시도 마찬가지고 뭐 솔라나, 도지코인 등등등 알트코인 역시도 상당 부분 강세를 보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상화폐 시장 쪽으로 뭐 쏠려 있는 이 자산뿐만 아니라 서학개미라고 하죠. 주로 이제 국장 탈출 세력들인데 도저히 국장에서의 수익률의 어떤 계산기 아무리 두드려 받으면 수익 구조가 이게 제대로 나오지를 않으니까 그림이 제대로 안 그려져. 그러다 보니까 미국 주식 쪽으로 지금 옮겨가는데 174조에 육박합니다. 어마무시하죠. 그리고 일주일 새 거의 5%에 이르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요. 어떻든 서학개미로 갈아타게 되면 뭔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그런 틈새를 엿볼 수가 있으니까요. 이게 하나로 환산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1121억 달러, 곧 173조 정도 되는데 삼성전자 시총의 거의 절반 수준을 넘는, 대한민국 대장주 삼성전자 시총 절반선을 훌쩍 넘어가는 그런 추세로 지금 가고 있다는 얘기죠. 당연히 평가이익이 해외 주식이 61%가 나옵니다. 나스닥 33% 정도 나오고요. 뭐 이거에 비해서는 코스피는 뭐 마이너스로 가고 있죠. 마이너스 7%. 이게 아무리 돈을 때려 박아도 이게 플러스로 가지 않고 마이너스로 가기 시작하니까 이 주식시장에서 재미를 못 느끼는 거죠. 상당 부분 소액으로 인해서 그 소액을 불려서 자산 가치를 좀 증대시킬 수 있는 기회가 와야 되는데 오히려 이게 마이너스로 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눈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초반에 말씀드린 미국 국채 10년물이 4.6%를 지금 찍고 있습니다. 대부분 자산들이 지금 가상화폐와 미국의 증시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와중에 반대적으로 아파트 시장에 자산을 묻어둔 사람들은 상당 부분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미국 국채 10년물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의 엄청난 하방 압력의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4.631%까지 올라갔는데 이거 가뜩이나 관세 때문에 불안하지, 또 앞으로 금리 부분에 있어서도 국채가 이렇게 치고 올라가게 되면 주담대 금리 당연히 전반적으로 다 시중은행에서 지금 뭐 유연하게 운영한다고 해도 야금야금 지금 주담대 금리 올리고 있습니다. 코픽스 살짝 내려갔다고 해서 변동금리 낮추고 있는데 이거 일시적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현혹돼서는 안 돼요. 대출 금리가 조금 내려갔네, 내가 이번에 좀 대출 한번 받아볼까 하다가 그냥 딱 결착돼 버립니다. 그냥 완전 고점에 몰릴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리스크는 조금 관망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때문에 뉴욕 증시가 뭐 산타랠리 조기 마감하잖아요. 1박 2일 만에 끝났어. 어떻게 산타 할아버지가 아무리 24일, 25일 뭐 썰매 타고 오신다고 하지만 주식은 그래도 1월 31일까지는 좀 올라줘야 되는데 이 랠리가 그냥 끝나버려서 그 정도로 이 미국 국채금리가 좀 악동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뭐 국채금리 올라 당연히 뭐 초강달러 현상으로 가게 되니까 지금 신흥국들이 엄청난 자국 통화 가치 하락을 경험하고 있어요. 금리도 이제 못 내려. 왜? 달러가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으니까 좀 내려가지고 경기 부양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금리 압박이 계속적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외인 자금 다 빠져나갈 수밖에 없겠죠. 그 나라의 통화 가치가 떨어지면 유입이 안 돼. 다 달러 쪽으로 그냥 빠져나가지. 그리고 트럼프발 내년도 뭐 보호무역 관세에 의해서 불확실성이 계속적으로 증대되면 강달러 현상은 뭐 어마무시하게 확산될 조짐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흥국 통화는 뭐 인도 루피아와 브라질 헤알화, 뭐 헤알화는 27%. 아니 이거 인플레이션 아닙니까? 인플레이션이 아니지. 이거 완전히 지금 통화 가치가 쓰레기가 되는 건데 이거 산더미 같이 돈을
뭐 들고 와도 소고기 한 근, 두 근 살까 말까입니다. 그 정도로 통화 가치가 뭐 떡락을 하게 되는데 원화 이거 남의 나라의 일이 아니죠. 지난주만 해도 1486원을 찍었어요. 야, 다음 주가 정말 이 공포의 한 주간이 될 가능성이 큰 게 아마도 1500원 선을 뚫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뭐 전국 불안 요소도 있고 경제 펀더멘탈이 너무나 지금 안 좋은 상황 속에 이게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한국은 다른 나라의 어떤 통화 가치의 하락 요인보다 더 가중되는 하락 요인이 지금 뭐 어깨가 상당히 뭐 뻐근해질 정도로 뭐 무겁게 다가오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원화는 상당 부분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옛날에는 뭐 이렇게 환율이 오르면 뭐 수출이 굉장히 그래도 좀 호재일 수가 있는데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결국 우리나라는 원자재, 중간재 수입을 해서 이걸 가공을 해서 다시 수출을 해야 돼. 결국 환율이 오르면 이런 원자재, 중간재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비용 증가. 어떻게 보면 수출하는 입장에서는 비용을 좀 낮춰서 마진을 좀 높여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에 가서는 환율이 오르는 건 수출에서도 상당 부분 타격이 짙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년도 한국은행에서 1.8% 경제성장률 그 목표치를 내놨습니다. 근데 거의 0%대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비관적 전망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좀 이렇게 1476원, 일본 엔화, 유럽 유로화, 중국 위안화, 영국 파운드까지 지금 자국 통화 가치가 강달러의 기세에 눌려가지고 지금 숨을 쉬지 못할 정도예요. 그 정도로 지금 자국 통화 가치의 경쟁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경제적 펀더멘탈은 계속적으로 밑으로 깔릴 수밖에 없는 거죠. 한국은 특히 지금 상황에서는 뭐 엄청나게 올라가는 이 통화 가치 부분에 있어서 환율 폭등에 의해서 상당 부분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결국 부동산 시장은 지금 이런 이유 때문에 전반적인 금융시장의 변화와 통화 가치의 약화, 그리고 경제 전반의 펀더멘탈 약화 현상에 의해서 구매력 감소가 가장 치명적인 부분입니다. 이게 뭐 옛날 같은 경우는 부동산 시장의 구매력 감소가 뭐 살짝 좀 진행이 됐다가 다시 회복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너무나 장기적이고 영구화될 수 있는 부분이 높다는 얘기죠.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는 아무런 약발이 없을 만큼 경기 침체와 맞물리는 이 소비 심리의 위축, 부동산 시장을 가장 저점으로 내리누르는 요인이 될 듯 보인다는 얘기죠. 이런 의미에서 지금 뭐 서울의 외곽 지역이라 부르는 노원구 거래가가 상당 부분 많이 훅 하고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23% 정도 하락하고 있죠. 양지대림 2차 13억에서 10억으로 떨어져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상계주공 9단지 7억에서 4억, 약 2억 4천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도봉구 주공 17단지 최고가 3억 하락하고 있습니다. 5억 9천에서 3억 정도 떨어지고 있어요. 거의 뭐 반토막 수준에서 지금 가격이 하락 진행 중에 있네요. 창동 주공 4단지 최고가 7억 2천에서 4억 3천으로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최고가 대비 2억 9천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강북구 삼성 레미안 트리베라 2단지 11억 3천에서 8억 6천, 최고가 대비 2억 7천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SK 북한시티 역시도 8억 9천에서 6억 3천, 최고가 대비 2억 6천 정도 하락을 하고 있죠. 이렇게 노도강 지역에서도 지금 가격 자체가 상당 부분 지금 하방 압력 받고 있고요. 이게 단지 서울 외곽 지역뿐만 아닙니다. 중심지 역시도 어마무시하게 지금 떨어지는 파이가 높게 나오죠. 청담동 건영 아파트 35억에서 25억. 35억. 그냥 뭐 끝내주죠. 집값이 30억이 확 넘어갑니다. 콘크리트 아파트 엄청납니다. 최고가 대비 그러나 10억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초구 반포동 레미안 원밸리 69억에서 64억, 5억 8천 정도 하락하고 있네요. 너무 올랐어. 집값 자체가 이렇게 손에 닿지 않을 정도로 고점에 있으니까 이 고점을 어떻게 해서든 물려서 정말 집을 잡아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이거 상당 부분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라. 집값 자체가 이제 더 이상 올라갈 뭐 지지대가 없습니다. 완전히 하락 추세, 내리꽂히는 어떤 방향 속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이거 상당 부분 위기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송파구, 송파, 호반베레디움, 더 퍼스트 역시도 18억 5천에서 14억 2천, 4억 3천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도강뿐만 아니라 강남 3구까지도 역시 동시다발적으로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의 하락장에서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예전에는 외곽에서 떨어지기 시작해서 중심으로 옮겨가거나 아니면 중심에서부터 떨어져서 외곽으로 옮겨가거나 확장되거나 이런 어떤
경향성이 많았는데 동시다발적이다. 이거 원인이 뭐다? 대외 환경의 금융 변화의 급격한 변화가 중심지나 외곽 지역이나 똑같이 하방 압력을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에서 가장 회전율이 좋았던 노도강 집값이 확실히 꺾이기 시작했다는 거, 바로 부동산 구매력 감소가 급속도로 확장 추세에 있다는 얘기죠. 결국 사줄 사람이 없으니까 집주인들이 마구 집값을 아마 1월부터 투매하기 시작하게 되는 그런 현상도 충분히 벌어질 수가 있겠죠. 가장 많은 영끌족들이 갭 투자 통해서 노도강 지역으로 진출을 했는데 집값이 거침없이 하이킥이 아니라 거침없이 하강 국면에 접어드니까 노도강 경매 낙찰가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경매 시장이 주택 시장의 선제 지표 아닙니까? 고스란히 매매 시장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새해가 더 걱정이다. 자영업 대출 1,064조, 연체 18조 원, 역대 최다를 지금 찍고 있죠. 왜 경매 시장에서 낙찰가율이 떨어질까? 사줄 사람 없고, 그리고 그 가격에도 살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는 것. 결국 많은 국민들이 부채를 짊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빚이 개인적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어떻게 집을 사? 집이 가장 큰 부가가치였던 영역 안에 속해 있는 그런 물건인데 못 사는 거죠. 결국 개인 부채 현황이 특히 자영업 부분에서 위축이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연체액이 계속적으로 지금 18조 1000억 정도로 전분기 대비 2조 2천억 정도 늘면서 역대 최고를 지금 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개인 디폴트 현상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지금 신호를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부동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출이 512조, 역대 최대죠. 이금융권 연체율 10년 내 최고. 이건 자영업뿐만 아니라 더 확장시켜서 부동산업 부분에서도 상당 부분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결국엔 1인 가계대출 사상 첫 9,500만 원 돌파를 했고요. 비은행 연체율은 9년 만에 최고를 찍고 있는 1인당 결국 1억이야. 1인당 1억이야 그냥 무조건. 그러니까 이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부동산 시장에서 지금 가장 눈여겨봐야 할 것은 구매력 감소라고. 아무리 금리 인하하고 중앙은행이 금리 내려주고 시중은행이 어떻게 또 스탠스 바뀐다 해도 절대적으로 지금 개인이 자신의 소득으로 집을 살 수 있는 능력이 훅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1인당 1억인데 현재 지금 자신이 마주대야 하는 어떤 빚의 규모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 시장 자체는 계속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 아파트 동향 보시면 주말에 딸랑 5건이야. 아니 1000만 사는 서울 아파트 매매량이 딸랑 5건입니다. 전세 1건, 월세 12건. 이거 이렇게 거래가 완전히 그냥 죽어버렸는데 어떻게 다시 아파트 가치가 올라서겠습니까? 2025년 1월 20일 이후로 부동산 시장, 그러니까 트럼프 취임 시기죠. 급격하게 가격 조정 받게 될 가능성 많고요. 내년 반등 상승의 해석은 소비자를 좀 혼돈 속으로 빠뜨리는 여과되지 않는 전통적 부동산 궤적안의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관세와 금리, 게다가 펀더멘탈에서 털리는 모습, 한국 부동산의 맨 얼굴을 고스란히 보여줄 가능성 많고 결국 빚으로 쌓아놓은 자산은 가치가 아니라 부실이다. 정확한 해답이죠.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정말 미국의 확실한 어떤 금융시장의 대변화의 파고가 정말 눈에 선명하게 들어올 만큼 계속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부동산 시장 자체는 너무나도 전통적 해석 속에 지금 매몰되어 있어서 자칫하면 눈먼 사람들이 눈먼 돈 가져다가 고점에 물린 아파트 사는 바람에 완전히 개인도 기업도 은행도 똘똘마리해서 이 부실의 극치를 이룰 수 있는 위험성이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관망만 하신다면, 지금 시점에서 관망만 하신다면 아주 좋은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